오늘은 에코이스트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7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7가지 특성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에게 당하고 휘둘리게 되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 7가지 특성을 제대로 된 곳에 잘만 사용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이가 아무리 많든 또는 아무리 어리든 학력이 높든 낮든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든 상관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똑바로 바라보고 나는 인생을 그냥저냥 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하고 소소한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목표로 잡아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들은 작은 것에 감사하고 일상적인 것에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삶을 좀 지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에코이스트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초보 유튜버에게도 사람 하나 살렸다며 감사의 댓글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한둘이 아닌데 여러분은 분명히 저보다 더 멋지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보기에 따라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엄청난 능력이 될 수도 있는 에코이스트의 7가지 특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받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잘한 것, 그리고 성취한 것, 성공한 것을 남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 자랑을 한 것 같아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오만하게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칭찬을 하면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암튼 이 에코이스트들은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를 어떻게든 피해 다닙니다. 남들 눈에 띄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는 한데 오로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만 괜찮다고 여깁니다. 한순간이라도 자신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사실 이 성격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을 때 굉장히 빛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훌륭한 리더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관계에서 뭔가가 잘못되면 곧바로 자기 자신부터 비난합니다. 뭔가가 잘못되면 남 탓부터 하는 나르시시스트는 에코이스트가 이렇게 스스로를 비난할 때 거기에 맞장구를 치고 자기 잘못까지 얹어서 덮어 씌워버리죠. 이 에코이스트들은 갈등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자기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또 그 어떤 공동체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마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절대 남 탓을 하지 않고 자기 탓을 합니다. 사실 이 특성은 잘만 사용하면 어떤 단체의 리더로서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책임져야 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쓸데없이 책임을 지려고 애쓰지 말고 정말 내가 책임을 져야 할 곳을 잘 파악해서 책임을 진다면 다른 누구보다 더 책임감 있는 훌륭한 리더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은 필요나 욕구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이 필요나 욕구를 느끼는 것은 나약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보살펴줘야 하지만 남이 나를 돌봐주거나 보살펴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합니다. 따라서 남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사람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고요. 만일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성을 잘만 사용하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남을 높여주는 희생정신을 보여줄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은 이타적인 행동에 감동을 받기 마련이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남들만 보살피면 안 되겠지만 때에 맞게 적절히 남을 보살펴 줄 수 있다면 훌륭한 리더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확신이 없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머뭇거리거나 망설이는 말들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딱 떨어지게 표현하지를 않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등등의 어구를 과도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표현들은 보통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는지를 고민하게 되기도 하죠. 사실 이것은 자신감이나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에코이스트들이 정확한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50% 정도의 근거만 있어도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코이스트들은 근거가 100%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확실하게 말하지를 못해요. 정확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틀릴 가능성이 많지만 확신 있는 그 말투 때문에 더 신뢰감을 얻습니다. 반면에 에코이스트들은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듣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신뢰감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요. 말의 정확성을 중시하는 이 특성은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의 입장이 되었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부족한 근거로 아무 말이나 남발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절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죠.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줘야 할 때도 있지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한 표현을 필요로 하는 순간도 반드시 있는데 이 정확한 표현 기술은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능력입니다. 잘만 사용하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섯 번째,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침범하지 않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그 경계선이 침범당하면 곧바로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상대가 선을 넘을 때마다 대답 없이 침묵한다든지 표정이 굳어진다든지 지적을 하거나 경고하기도 하죠. 그런데 에코이스트들은 남들이 자신의 경계선을 침범해도 아무 표현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침범당했다는 것을 아예 의식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노라고 말하고 싶을 때, 거절하고 싶을 때조차 그냥 yes라고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코이스트들은 나름대로 상대에게 힌트를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코이스트가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yes 아니면 no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때가 있죠. 자, 이 경계선을 바로잡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하나 올릴 예정이니 그때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부정적인 표현을 바로바로 하는 것보다는 판단을 보류하고 좀 두고 보면서 전체를 파악하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죠. 바로 리더의 자리입니다. 경계선을 명확하게 세울 줄도 알면서 경우에 따라 전략적으로 경계선의 범위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능력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민한 감각 덕분에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비언어적인 표현, 즉 표정이나 제스처 혹은 분위기 등을 캐치함으로써 남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수준 높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죠. 여섯 번째, 에코이스트는 자신보다 항상 남이 먼저입니다. 남들을 돌보고 그들의 문제를 푸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남을 돕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만사 제쳐놓고 남을 돕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에코이스트는 자기 목소리를 포기하고 상대의 말과 의견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이 특성 또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굉장한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성공한 사람들이 이미 나는 충분하고 괜찮으니까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우선으로 두겠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지 조금씩 감이 오시나요? 나중에 에코이스트의 꿈과 사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오늘 내용이 그 밑바탕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이들은 질투심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 에코이스트라는 단어를 만든 크레이그 말킨 박사는 에코이즘이 가정 환경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만일 부모님이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 그 자녀들 또한 커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신이 갖지 못한 재능이나 업적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 질투해서 자녀들 앞에서 그 주목받는 사람들을 자주 비난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목받는 자리는 비난받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질투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코이스트들은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척 한다든지 일부러 안 좋은 성적을 받는다든지 아는 것을 모르는 척 하는 등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낮추는 행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세상은 질투심 많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눈치 없이 자기의 장점만을 어필하다가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죠.
이 질투심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잘 가려서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면 실제로 적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 완전히 반대된 성격, 에코이스트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훌륭한 리더로서 갖춰야 할 자질들을 이미 다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부족한 점만 변화시키면 이 모든 특성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에코이스트들이 어떤 면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받은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자신의 상황에 가장 유용한 부분들을 잘 골라내셔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